아메리칸 드림은 여전히 있다. 의외로 어렵지 않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이번 비즈니스 트립 어떠셨어요? 뭐 늘 하기 전에는 적당한 긴장감, 그리고 이게 잘 될까 하는 걱정들도 있고, 끝나고 나면 잘 끝났다, 잘 했다라는 안도감. 미국에서는 뭐랄까 루틴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그래도 꾸준히 뭐 하루에 하나, 이틀에 하나 뭐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굉장히 외부 활동도 많이 하고 바쁘게 막 하시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듣는데, 사실 안 그렇거든요. 사실 뭐 유튜브에 드리는 시간이야 뭐 주말이나 이런 때 많지만 일상은 굉장히 단조롭다, 수도승과 같은 삶이다 라고 하는데, 아침에 뭐 일찍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러 가고 뭐 한 1시간 반 정도 하고, 운동하고 와서 준비하고, 또 이제 큰애를 제가 이제 학교에 데려다 주니까 데려다 주고 회사에 와서 뭐 계속 사무실에서 일하고 점심 식사 가끔 뭐 회사에서 먹건 외부 미팅을 하건 그런 식으로 하고, 오후 돼서도 뭐 계속 상담 이런 미팅 이어지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3시 4시 되면 한국 쪽이 또 열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세컨드 시프트가 시작이 되고, 되도록이면 저녁 식사는 집에 가서 하려고 하니까 그 이후에까지 일을 하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저녁 일이 늦게 끝나죠. 그래서 한 7시 반, 8시나 돼야 일을 마치고 집에 가서 식사하고 얘기 좀 하고 뭐 이런저런 거 준비하다 보면 또 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제가 꼭 지키려고 하는 루틴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자기 전에 이메일의 인박스는 다 클린업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의 일정에 대해서는 이거겠구나 라는 거를 확인하고 잠자리에 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얘기가 있죠. Eat the frog the first? 뭐 이런 식인데, 그러니까 개구리를 제일 먼저 먹어라 라는 건데, 이 말이 뜻은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꼭 해야 되는 일, 그거를 제일 먼저 해라 라고 하는데요. 쉽지 않은데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 다음에 하루의 일과에 있어서 훨씬 더 내가 릴리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내 데일리 루틴에 있어서 2가지 꼭 신경 쓰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주 타죠. 뭐 일단 한국을 한두 달에 한 번씩은 가니까 그거는 디폴트로 있고, 의외로 어렵지 않다. 왜냐면 활동을 한국에서도 많이 안 해요. 이제는 한국 가는 것 자체가 뭐 대단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무실이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있고 같이 만나서 스킨십 해야 되는 그런 것들 하고 싶은 그런 이유니까, 피곤할 때 집에서 쉬고, 또 되도록이면 미팅 잡을 때도 사무실에 이제 오시라고 해서 잡고 하다 보니, 뭐 그게 노하우라면 노하우? 그래도 가서보다는 여기 와서가 더 힘든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여기 오면 뭐 내 삶의 터전이니 좀 더 여유가 생기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같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행복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모두에게나 주어지는 행복은 아니니,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의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부자일 것 같아요. 그럼요. 물론 주된 고객층들은 한 40대 이상 어느 정도 자산을 일구고 그에 대한 추가 운영이라던가 투자라던가 텍스 플래닝 이쪽에 대한 관심이 더 많죠. 그런 분들이 고객층으로는 더 많긴 하나, 그래도 젊은 사람들도 있죠. 뭐 유튜브를 보건 어떤 식으로든 저에 대해서 알게 돼서 어려서부터 또는 젊어서부터 준비를 하고 싶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럼요. 그건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아. 젊을 때는 또 젊은 시기에 또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걸 모아서 뭔가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생각하기 쉽지 않은 것도 그게 현실인 것 같으나, 그러나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오니까요. 2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하나는 1930년도, 40년도에 대법원 판례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대법원 판사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본인이 매번 출퇴근하는 거리, 그게 이제 톨로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출근길인데 굉장히 붐비고 매연도 심하고 뭐 이런 데들이 있다는 거죠. 거기를 심지어 돈도 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컬 사람들 중에는 그 목적지까지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쾌적한 오솔길 같은 지름길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톨로드를 톨비를 내지 않고 그냥
가버린다 라고 하면 이건 탈세인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남들이 잘 모르는 아까 얘기했던 쾌적한 나만이 알 수 있는 또는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길을 택해서 간다 그러면 그거는 지극히 합법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말하자면 절세라고 표현한 게 있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이게 뭐 말은 쉽지만 절세와 탈세라는 것이 이렇게 구분이 쉽지 않은 상황도 분명히 있죠. 결국 제도가 가지고 있는 나쁘게 말하면 빈틈, 또 좋게 그걸 얘기한다면 기회의 가능성이라는 것을 보고 그걸 적용하는 노력 그 자체를 폄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또한 이게 어떤 사회 정의에 맞지 않다라고 판단이 될 때 그에 합당한 규제를 만드는 것은 또한 정부의 노력인 것이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절세와 탈세에 있어서 사람들의 움직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어떤 외과 의사가 맹장 수술을 하는 방법을 유튜브로 가르쳐 준다고 쳐요. 자, 수술실에 들어간다, 수술 칼로 배를 연다, 그리고 수술한다, 그리고 배를 닫는다, 그리고 수술실을 나온다, 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정보를 받고 직접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컨셉이 정말 복잡하고 실제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코어 컨셉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그러니 어렵게 생각하거나 모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것까지고요. 만약에 누군가가 정말 그걸 본인이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박수칠 일이겠으나,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돼서 꼭 전하고 싶은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니까 거기서 관련이 있는 것들로 계속 파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하던 게 법이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세법에 대한 걸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걸 어떻게 활용함으로써 더 큰 효용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따져보게 되고, 저는 학자가 아니라 실무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실생활에서 이게 어떻게 가치 있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냐인데, 여기서 법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또 이제 파생되는 게 많아요. 예컨대 뭐 금융상품들을 같이 넣음으로써 더 좋은 결과물을 내게 된다고 하면, 단순히 그거를 다른 누군가에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 이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하게 되는 거고, 하나하나 하다 보면 할 게 정말 많아요. 뭐 그게 어떻게 보면 저에게 있어서는 건강한 욕심일 텐데 아마도 계속해서 이어지겠죠. 그리고 그게 또한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걸 답을 찾아가고 그걸 적용함으로써 결과물을 낼 때 저는 즐겁고 그게 또 만족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니까 계속 갈 것 같아요. 그게 50이 되고 60이 되고 언젠가 관심도가 떨어질까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럼요. 뭐 안정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답은 당연히 뭐 안정되어 있죠. 그러나 계속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느냐 그러면 당연히 그건 예스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미국 진출 또는 미국과 관련해서 필요한 법률, 세무, 투자와 관련된 어떤 원스톱 서비스 펌으로서 우리 회사의 아이덴티티를 딱 생각나는 첫 번째 회사로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향해 가고 있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optimistic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분위기 좋잖아요. 사람들이 많이들 또 관심 갖고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10만 구독자 몇 달 내에 달성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이게 또 갑자기 또 진지 빠는 게 될 수도 있겠으나 저희 채널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거는 항상 잃지 않으려고 해요. 채널의 정체성이라는 거는 가볍지 않은 채널이잖아요. 실생활에 정말 필요한 그런 정보를 전달하는 거고, 그게 결국 투자와 경제 활동에 있어서 필요한 그런 법률 또는 뭐 기타 파이낸셜 인포메이션이 되다 보니 그런 것들을 구하는 분들께 또는 그런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 전달하는 통로로서의 아이덴티티는 계속 유지하면서, 근데 또 이게 유튜브라는 거의 특성이 내가 쉬는 시간에 널브러져서 아무 생각 없이 틀어놓고 보는 그 맛인데, 그것도 좀 극복하는 방안은 계속해서 고민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미국에 올까 말까 하는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있다면 저는 적극 권장, 찬성.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지금도 저는 아메리칸 드림은 여전히 있다. 그리고 그게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해왔건 미국에서 새롭게 내가 기회를 찾는 그런 사람이라면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기회가 여전히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한국이라는 나라의 reputation 을 놓고 봐도 우리가 그 한국을 배경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굉장히 많지 않을까. 물론 이게 우리가 10년 전 또는 5년 전에 비해서도 한국이라는 배경으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여러 혜택, 그런 것들이 굉장히 늘었단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이런 한류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어질 것이 분명하니 충분히 그런 면에서도 기회가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